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실질적인 소비 계층이 됐을 때가 비로소 좀 화랑기 부은기가 아닐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죠. 현재 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세계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가장 또 그래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?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? 오늘의 주제는 제가 또 기다리던 이슈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, 사실 제가 부자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1년 넘도록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산업이 있습니다. 바로 메타버스 산업이죠. 자, 메타버스 산업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전망이 2030년 기준 6,80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으로는 5년간 연간 77%의 성장을 좀 전망을 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께도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만큼은 계속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, 자, 내년에 제가 또 기다리던 이슈가 앞두고 있습니다. 바로 애플의 메타버스 디바이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까? 메타버스 허구 아니야?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, 야, 내가 로블록스, 포트나이트, 내가 오큘러스 퀘스트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, 야, 이거 화질이 무슨 이거 90년대, 00년대도 아니고 완전 옛날 방식이다. 아, 이거 화질이 너무 못 써먹겠다.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상현실이라고 해놓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화질이 나오다 보니까 몰입감이 안 생긴다. 그리고 그 이제 가상세계에 내가 뭔가를 물체를 만지거나 뭔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감각에 좀 와닿아야지 이게 좀 몰입감이 들고 하는데 그런 게 딱히 없더라. 그래서 메타버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데, 그런데 메타버스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만 시야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놨다 보시면 사실 메타버스는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고 이미 유행화가 되고 있습니다. 어디서부터? 10대 유저에서부터요.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초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유행할 때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메타버스 시장이 더 빠르게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게, 자, 그때 스마트폰 보급화가 됐었던 것도 초기에 북미 지역 위주로 10대 위주로 좀 보급화가 되기 시작했었다, 유행이 되기 시작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, 이번에 메타버스 기기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.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기기가 전체 이 메타버스 XR 디바이스 시장의 거의 80%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게 대부분이 다 북미 10대 청소년 위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. 그리고 그 초기에 판매되는 양 자체가 스마트폰보다 메타버스 기기가 더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즉, 지금 북미 지역의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이미 메타버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미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러한 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? 실질적인 소비 계층이 됐을 때가 비로소 메타버스의 좀 화랑기 부은기가 아닐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죠. 자,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또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내가 쓸 수 있어야 여기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의 메타버스 가장 큰 문제점, 좀 화질이 낮고 몰입감이 덜하다,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시 해결이 돼야 되고 가장 우선시 보급이 돼야 될 게 바로 디바이스라는 겁니다. 사실 이 소프트웨어, 컨텐츠 쪽은 이미 많은 숙성기를 거쳐와서 고해상도, 높은 몰입감을 이미 선사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실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게임 시장이 모바일 시장 부흥을 한번 가져간 이후로 모바일 시장을 좀 쇠퇴하면서 어떤 시장이 좀 계속 커져가고 있냐면 콘솔 시장이 커져가고 있거든요. 콘솔 시장이 커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조이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조이패드의 진동이 웅웅웅 울립니다.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 게임을 할 때 슛을 던져서 골인을 넣든 아니면 총 게임을 하는데 적을 죽이든 이러한 모든 현상에서 진동을 주면서 나에게 더 큰 몰입감과 실질적인
감각들을 자꾸자꾸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메타버스 역시도 마찬가지. 내가 특정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썼을 때 정말 그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가, 플러스 내가 그 안에서의 실질적인 그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는가,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디바이스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빠르게 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디바이스를 지금 누가 만들 수가 있을까? 이러한 디바이스 시장 내에서 누가 조금 더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좀 해보셔야 되는데,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크게 한 3개 기업 정도가 좀 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메타입니다. 메타는 현재 VR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전체 시장 점유율을 80% 가까이 잡아놓은 기업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게 이 3개 기업의 추구하는 방향이 살짝씩 좀 다른데,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유저를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가상 세계에 머물게끔 하는 게 좀 전략입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광고 수익, 거기에 따라 나오는 쇼핑 수익 등등의 부가적인 수익을 누리게끔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유저를 확보한 이 메타라는 기업이 유저를 기반으로 특정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너무 막 고화질, 고해상도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뭔가 특정한 컨텐츠만 있으면, 특정한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우선시 좀 개발하고 있고 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AR 기반으로 상업용 메타버스 시장에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일을 할 때, 업무를 할 때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데이터들을 입히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, 공장 같은 데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도와주게끔 하는 게 이 기업의 가장 또 큰 골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애플이죠. 사실 애플이야말로 이 메타버스 시장 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.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부터 최근에 무선 이어폰, 그 다음에 이 스마트워치 같이 특정한 디바이스들을 계속해서 상용화, 유행을 시켜줬던 게 바로 애플이었거든요. 사실 그래요.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, 무선 이어폰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은 아니었어요. 하지만 그런 트렌디함을 계속 찾다 보다가 야, 얘는 좀 될 것 같아. 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유행을 시킬 수가 있겠다 라는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유행을 시켜놨던 게 이제 애플이었기 때문에 이번 메타버스 디바이스 역시도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근데 이 애플은 이미 사실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바로 전 모델이라 볼 수 있을 스마트폰을 이미 유행화시켰고 이미 전체적으로 보급화시켜놨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메타버스를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. 연계를 하려고 할 것이고, 이미 유저들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가졌던 그 단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좀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례로 그 화소를 높게 하거나 아니면 이 디바이스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인데, 이미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비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지금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타버스 중에서도 이 AR 쪽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애플이 전반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타 기업들과 달리 타 기업들은 얼만큼 최대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몰아넣고 많은 시간을 쓰게끔 하느냐에 포커싱을 맞췄다면, 애플은 메타버스의 공간을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오랜 기간 쓸 것 같진 않아.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사용할 때 최대한 고화질, 고품질의 서비스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, 그 외 시간들은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쓰게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이러한 좀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좀 골자가 좀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3개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조금씩은 다른데, 가장 또 그래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? 일단 디바이스의 상용화라는 거죠.
디바이스 상용화에 있어서 또 우선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? 높은 화질 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메타버스 특히 디바이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대장격이 될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고해상도 고화질, 그 다음에 높은 몰입감, 빠른 반응 속도, 전체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춰가면서 멀미 증상을 낮추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카메라, 디스플레이, 요거를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.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큰 관심도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 그랬죠. 자, 현재 전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다가오는 10월 신형 VR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쯤에 애플이 드디어 신형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, 자, 이 흐름에 따라서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되는 이 기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납품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납품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핵심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공략을 해낸다면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국내 움직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삼성전자 역시도 삼성의 신성장 사업으로 또 최근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고객이 어디서든 메타버스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또 삼성 역시 기존에 사실 살짝 스탑되어 있던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이 다시금 뛰어들려고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만든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과 그러면 또 어떠한 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면서 디바이스 시장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0대 청소년들은 유행화가 되고 있다.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발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실질적인 소비 계층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높은 고해상도와 몰입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력을 충족시키는 핵심 부품,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같이 주목을 해보자.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업들은 제가 또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때 알려드렸던 기업들이 최근에 또 강한 움직임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.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푹 쉬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지 아직 일머리로 복귀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또 말도 어버버한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되게 어눌한 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연휴 후유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다시 일머리로 돌아와서 보다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푹 쉬신 다음에 다시금 재정비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겠으며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 되세요. 뿅.